결혼한 지 벌써 25년이 지났다. 늘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남편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두꺼워져만 갔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내 생일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무심한 모습이 이제는 익숙하다. 하지만 익숙함이 곧 괜찮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의 발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이 집에서 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졌다. 어쩌면 나는 그저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만 살아왔던 건지도 모른다. 정작 나 자신으로서 웃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떠올리려 하면 머릿속이 하얘진다. 거울을 보면 나이든 얼굴이 비친다. 하지만 그 얼굴보다 더 낯선 건 내 안의 공허함이었다. 그날은 오랜만에 동창회가 있었다. 망설이다가 괜히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참석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시끌시끌한 가운데 낯익은 얼굴 하나가 내 시선을 잡아 끌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사람이었다. 정이 맞지? 와, 세월이 지나도 넌 그대로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20살 시절 내 가슴을 가장 세차게 뛰게 만들었던 사람, 바로 민호였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는 걸 보니 나는 여전히 그 시절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던 모양이다. 민호. 짧게 이름을 부르자 그는 환하게 웃었다.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마치 세월을 거슬러 다시 젊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각자의 삶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훌쩍 흘러 있었다. 그는 사업가로 성공했지만 결혼 생활은 불행하다고 했다. 아내와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멀어졌다고, 집은 그저 차가운 공간일 뿐이라고, 처음에는 그저 옛 추억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 빈틈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남편에게 받지 못한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정말 우연처럼 마주쳤다. 시장 앞 카페, 책을 읽고 있는 그의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다.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또 만나네. 운명일까?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을 때 나는 그저 웃어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작은 떨림이 일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나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넌 늘 외로워 보였어. 내 옆에 있으면 웃을 수 있을 텐데.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이건 위험한 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듣고 싶은 말이기도 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런 말 하지 마. 나 가정이 있어. 그는 잠시 날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다. 행복해? 그 집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답 대신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만 귓가에 울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만남은 잦아졌다. 그는 은근슬쩍 나를 배려했고 내가 웃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라봤다. 처음에는 그저 동창으로서 반가움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다고만 말할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연락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호텔 라운지로 날 불러냈다.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넌 늘 누군가의 아내였지.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너 자신이면 안 돼. 나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안 돼. 여기까지야. 하지만 그 한마디조차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발걸음은 자꾸만 그쪽을 향했다. 마치 길 위에서 마주친 강풍에 몸을 맡기듯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흐름이 있었다. 그의 말과 시선은 나를 흔들었고 그 속에서 잊고 지냈던 여자라는 감각이 되살아났다. 그는 늘 부드럽게 다가왔다. 오늘은 그냥 차 한 잔만 하자. 아무도 모르게 잠깐만. 그렇게 말하는 그 앞에서 나는 늘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곤 했다. 그러면 그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웃곤 했다. 그럼 그냥 웃어줘. 그 웃음 하나면 난 하루를 버틸 수 있어.
그럴 때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호텔 복도로 나를 이끌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 동안 내 심장은 쿵쾅거렸고 발끝은 바닥에 붙은 듯 무거웠다. 문 앞에 다다르자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안 돼. 여기까지야.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낮게 속삭였다. 넌 늘 누군가의 아내였지.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너 자신이면 안 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갈망과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까 두려운 마음이 뒤섞였다. 결국 나는 뒤돌아 나와버렸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발걸음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아침 식탁에서 남편은 무심히 말했다. 오늘 저녁 회식 좀 늦어. 너도 뭐 친구들이랑 나가 있든가. 그 말에 나는 씁쓸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언젠가부터 남편도 달라졌다. 휴대폰을 붙잡고 웃는 일이 잦아졌고 어디선가 본 적 없는 새 와이셔츠를 입고 나가곤 했다. 나만 비밀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안에서 서늘한 감정이 일었다. 며칠 뒤 민호를 만나기로 했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 낙엽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 씨, 우리 그만해요. 나까지 무너지면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행복? 넌 이미 불행하잖아. 난 널 지켜줄 수 있어. 집도 차도 돈도 내가 원하는 건 다 줄게.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어쩐지 마음속 어딘가를 찌르는 불안이 있었다. 내가 바라는 게 단순히 그런 것일까?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존재를 온전히 바라봐주는 시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온기였다. 밤이 되자 휴대폰에 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밤 마지막 기회야. 널 기다릴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마지막 기회라니. 그 말은 내가 단 한 번만 발을 내디디면 되돌릴 수 없다는 뜻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할까? 거울 속에 나는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심하려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20살의 내가 눈앞에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 다시 뜨겁게 살라고 할까? 아니면 지금 가진 것을 지키라고 할까? 답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밤 결국 나는 그의 부름에 응해 호텔 라운지에 나갔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왔구나. 넌 결국 내 곁에 올 수밖에 없어. 나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히 물었다. 민호 씨, 정말 나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 삶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웃으며 대답했다. 이용이라니. 난 널 사랑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말끝에는 이상한 공허가 묻어 있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욕망에 불과한 것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벽이 가까웠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나는 차갑게 물었다. 이 시간까지 또?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회의하다 늦었어. 괜히 따지지 마.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요즘 그 사람은 누군데? 회의 끝나고 웃게 만드는 그 사람. 그는 순간 당황하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내가 오해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 둘 다 서로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의 손길도 남편의 무심함도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걸까? 며칠 동안 휴대폰을 붙잡고만 있었다. 민호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 넌 결국 내게 올 거야. 너 없인 살 수 없어. 마지막 기회야. 처음엔 설레던 그 문장이 이제는 올가미처럼 목을 죄어왔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거울 앞에 서서 오래도록 나를 바라봤다. 거울 속에 나는 지쳐 있었지만 어쩐지 한층 단단해져 있었다.
이젠 누군가에게 기대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나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민호를 만났다. 호텔 라운지가 아닌 밝은 카페에서였다. 그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드디어 왔네. 이제 우리 시작이야. 나는 미소 대신 단호한 눈빛을 보냈다. 민호 씨, 이제 끝내요. 당신이 말하는 사랑,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거였어. 그는 황당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끝내자고. 내가 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의자를 밀고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사랑은 아니에요. 나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표정은 굳어졌고 나는 뒤돌아 카페 문을 나섰다. 거리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이 내 앞길을 밝히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낯선 향수가 은은히 풍겼다.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정희, 우리 더는 의미 없는 것 같아.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나도 알아.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공허한지.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넌 화내지 않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화낼 힘조차 없을 만큼 오래 지쳤어. 우리 각자 원하는 길을 가요. 더 이상 서로를 구속하지 말고. 그 순간 오히려 가슴이 후련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 위에 몸을 누였다. 오래 묵은 돌덩이가 가슴에서 떨어져 나간 듯 한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며칠 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처음엔 두려웠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수록 가벼워졌다. 은행에 들어가 통장을 정리하고 부동산을 찾아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그곳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창이 있었다. 그 창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여기가 내 두 번째 봄이 될 거야.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나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작은 테이블에 꽃을 꽂아두었다. 가끔은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마저도 내 것이어서 소중하게 느껴졌다. 누군가의 그림자 속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다녔던 문화센터에 연락이 왔다. 정희 씨, 글쓰기 강좌 다시 열 건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언젠가 포기했던 꿈, 글을 쓰고 싶다는 그 마음이 되살아났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하고 싶어요. 첫 수업날 설레는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었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나는 다시금 배움을 시작했다.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쓰는 순간 눈물이 또다시 차올랐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도 해방도 아닌 살아있다는 벅찬 기쁨이었다. 밤이 되어 원룸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민호도 남편도 더는 내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 인생의 한 장면이었을 뿐 내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밤 일기를 쓰며 나는 이렇게 적었다. 가을 끝에서 다시 봄을 만났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연인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